다음은 메디컬 실버 사이클을 통한 나의 인생 그래프 그려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메디컬 실버 사이클은 바로 의료적 관점에서 인생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우선 메디컬 사이클을 말씀드리면요. 건강 관점에서 인생을 펼쳐본 그래프로 가로선을 태어나면서 0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인생선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세로선을 건강지수로 놓는데요. 건강지수라는 것은 얼만큼 건강하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강지수 100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건강할 때를 이루고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바로 2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요. 건강지수가 20점입니다. 바로 이 20점의 의미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20년 동안 폭풍 성장을 하죠. 그리고 인간은 20대 중후반부터 서서히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점부터 급격히 노화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시점, 바로 건강지수가 70점 되는 이 시점을 갱년기라고 합니다. 갱년기의 의미는요. 갱자가 바뀔 갱자, 그 다음에 연자는 해년자가 아니라 인생연자로 해서요. 인생이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인생이 바뀌냐 하면은요. 바로 갱년기는요. 성호르몬,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사로 신체적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의 섭리상 종족 번식을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바로 성호르몬의 변화를 보면 남성 호르몬은 40대 때부터 완만히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은 폐경을 전후로 해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호르몬의 변화와 같이 갱년기도 남자는 40대 중후반부터 서서히 와서 50대 중후반까지 이어지고요. 여성은 폐경을 전후로 짧게 한 2년에서 4년 동안 이렇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에 대해서 여성이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하지만 갱년기 이후에 남성이 훨씬 더 약해집니다. 그런 결과가 바로 평균 수명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남성의 평균 수명은 약 80세, 여성은 86세.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 메디컬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은요, 인간과 비슷한 포유류,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요, 갱년기도 다 마찬가지로 옵니다. 근데 갱년기까지가 평균 수명의 80에서 90%고요. 갱년기가 지나면 수명의 한 1, 20%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강아지의 수명이 10년이라면은 강아지는 8세, 9세까지도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가 끝나면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인데 인간은 바로 갱년기 이후의 삶을 지금까지는 30년,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되면 50년, 60년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의료기술의 발달, 인류만의 어떤 특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성장기, 그 다음에 활동기, 쇠퇴기, 그 다음에 나빠지면서 20점이 되는 이 시점 이후를 간병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20점이 되는 이 시점까지의 나이를 건강수명이라고 합니다. 각 기수별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한번 본다면요. 성장기에는 각종 사고와 선천성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잘 시키고요. 그래서 교통, 그 다음에 물놀이, 그 다음에 추락 이런 거를 주의를 잘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후적인 처방으로 어린이 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발생할 수 있는 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 대비 성격으로 치료비나 재활치료비, 장애 개선비 등으로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고비용을 대비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활동기에는요, 사회적 질환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의 초기 증상과 또 이런 질병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들이 바로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왜 사회적 질환이라고
미쳤냐 하면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3대 사망 원인은요, 바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무려 47% 가까이가 이 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2, 300년 전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27군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은 47살이었습니다. 영조대왕이 제일 장수했고 단종이 제일 단명했는데요.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과로 스트레스성 질환이고요. 타살이나 세균 바이러스성 질환, 자연사, 순환기 질환, 사고사 등등으로 이어집니다. 전체 인구의 한 5에서 8%가 됐던 양반들의 평균 수명은 한 55세 정도가 됐고요. 평민들은 이보다 못한 51세, 그러니까 대략 50대 초반 정도에 돌아가신 거죠. 즉 이거는 인간의 어떤 자연 상태에서 수명을 다할 경우 이렇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다른 어떤 포유류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특이할 점은 가장 장수한 계층이 바로 환관들인데요. 평균 수명이 71세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호르몬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태어나서 7세에서 10세 미만에 바로 성호르몬을 제거를 합니다. 그런 이유로 건강하게 오래 산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면 생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바로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요. 이는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하는 그런 자연의학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인간들은 중성화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갱년기를 거치고 건강이 약해져서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조선시대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요. 가장 높은 순위가 세균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두 번째가 호흡기 질환이고요. 세 번째가 아사, 굶어 죽었다는 뜻이죠. 네 번째가 순환기 질환, 다섯 번째가 소화기 질환, 이런 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망의 원인의 배경에는요. 비위생적인 환경, 그 다음에 부족한 영양 상태, 그 다음에 치료제가 없었다는 그런 이유고요. 조선시대 암도 있었습니다. 의학서적에 이렇게 어려운 한자로 나와 있는데 전체 인구의 1에서 3% 정도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사망자가 없었던 암인데 왜 현대시대는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을까, 암 사망자가 많을까라는 거는 암 발병 원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암 발병 원인의 8에서 90%는요, 바로 사회적 환경적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독성 물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흡연, 방사선 등에 의해서 유전자가 바뀌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식생활 습관, 비만, 운동 부족, 이로 인한 대사성 질환. 세 번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죠. 불과 10에서 20%만 유전적 영향, 즉 조선시대 때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그 수치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요. 우리가 늘 접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듯이 똑같은 곳인데 미세먼지 있는 날과 없는 날의 모습입니다. 미세먼지의 대부분의 주범은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 그 다음에 건설기계, 발전소 뭐 등등 이런 순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는요. 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너무나 취약합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그대로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이유는요. 미세먼지가 우리 코나 입으로 들어와서 호흡기, 즉 폐를 통해서 걸러지는데 걸러지지 못한 미세 초미세먼지는 바로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전신으로 돌아다니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면까지 갉아먹는 공포의 초미세먼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흡연인데요. 보시는 그림은요. 편의점에 있는 담배 판매 부스입니다. 우리나라 담배는요. 국산이 86종, 수입 담배가 64종에서 130종의 담배가 있는데요. 이 담배의 맛과 향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안 좋은 물질들이 첨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담배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금연해라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식생활 습관, 가장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비만이죠. 과거 비만 환자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30년 동안 비만 환자는 약 65% 정도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대사증후군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 뇌혈관 질환, 고지혈증, 복부 비만 이런 부분들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 보유자의 암 발병률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요, 면역세포의 수와 활동을 떨어뜨려 암을 유발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활성산소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흡연, 과음, 폭식 등으로 이어져서 역시 생활습관이 나빠져서 암의 발병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암의 발병률은요, 꾸준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1년에 3.5%씩 계속적으로 증가율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암의 종류도요, 지금 보시면 암 질병 코드인데요. 지금 현재 약 600종 정도의 암이 우리 몸에 발생이 되는데, 20년 전에 한 500종으로 본다면 20년 사이에 약 100종 정도 암이 더 늘었고요. 점점 다양화되고 종류도 많아지고, 즉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망 원인 2위하고 3위인 심장 뇌혈관 질환도 보면요. 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게 다 후천적 요인입니다. 다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다라는 건데요. 대부분 1, 2, 3, 4위를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환경적 질환이 심각한 질환인데 이게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활동기 때 이런 질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젊은 계층의 대사성 질환 유병률도 최근 30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고혈압의 경우 20대, 30대 환자의 경우 미인지하는 율이 80%를 넘어서고요. 그래서 치료하지 않는 경우는 90% 이상이 됩니다. 질병이 계속적으로 커간다라는 거죠. 따라서 한국인의 사망 원인 대부분은 바로 사회적 환경적 질환이고요. 그 외 폐렴, 자살, 기타 원인까지 다 포함하면요.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바로 사회적 환경적 질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